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8일 목요일 아침 9시 36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이제 조금 하방 쪽으로 좀 치우쳤죠. 근데 이제 S&P는 이제 약보합 정도고 나스닥이 좀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빠졌다는 얘기는 FANG 대형주들이 좀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소비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면 별로 특별한 뉴스 없었다는 얘기고, 아무튼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시장의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최근 일주일 동안 금리 급등, 금리 상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정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굳이 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1월 달에 FOMC 회의했던 그 회의 의사록이 이제 어젯밤에 공개가 된 건데, 보면 특별한 내용은 또 없었습니다. 이게 어젯밤에 FOMC 의사록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제 타이틀에 별다른 내용이 없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FOMC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별다른 이야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맨날 아는 얘기, 그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FOMC 의사록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 지금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괜찮아 이런 이야기하고, 경제 회복은 근데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계속 완화 정책을 펼 거야 라는 거, 아직도 돈 풀 거고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경제 정상화 아직 멀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예.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기사 눌러갖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젯밤 내용을 보면은 일단 하락 종목이 더 많았겠죠.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하락 종목이 좀 많았고, 상승 종목이 좀 적었고, 4,700 종목 하락하고 2,800 종목이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어젯밤 이제 S&P 지수 한번 봅시다. S&P 그러니까 어젯밤 미국은 이제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장중에 빠졌다가 그걸 다시 다 회복했습니다. 그죠?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하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더 다졌다라고 보는 게 일단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지력을 일단 다져놓은 상태고, 여기서 이제 이번에 오늘 오르려고 시도를 하겠죠? 상승 시도를 하긴 하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저항을 또 만들어내면서 밀린다면 모를까. 하여튼 일단 어제 나온 봉의 의미는 그겁니다.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확인했다라는 게 일단 S&P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훨씬 약한 모습을 보이긴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솔직히 좀 보시면 갭이 워낙 컸습니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시초가에 굉장히 갭하락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여기 갭이 좀 많이 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좋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에 지지력을 확인했다라고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빠진다라고 작용을 하려면 어딘가 이제 조금 더 올라봤다가 이제 이런 밀리는 재차 무너지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아래쪽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미국 시장 특별히 할 만한 건 없지만은 이제 관찰할 만한 어떤 기준 정도는 좀 생겼다, 그죠? 예를 들면은 S&P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딘가 이날의 시가를 넘는지 못 넘는지 요 시가 선이 잘 안 꺼져요. 여기 있는 이 시가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될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소 일단 여기 있는 이 갭, 그죠? 여기 갭 메꾸는 거 요런 것, 갭 있는 이 자리 정도가 어떤 중요한 어떤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요. 아무튼 요즘 시장 상황이, 그죠? 미국 주식 시장도 조금 뭔가 심상치가 않긴 합니다. 그죠? 애플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만 보시면은 이제 조금씩 저점을 붕괴시키고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저점을 어젯밤에 붕괴시켰다가 물론 회복은 했죠. 회복은 했는데 조금씩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 옛날과 좀 다르다라는 정도.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뭔가 옛날과 달라졌거든요. 1월 5일부터 해서 뭔가 우리 달러가 달라지고 뭔가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렇다 할 확실한 건 아직 없어요. 그냥 냄새만 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숏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815를 일단 회복을 못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계속 못 넘어가야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일단 테슬라 같은 거를 보면 어쨌든 여기가 정말 중요한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단 815가 붕괴가 되면은 일단 아래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어떤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최소 요 자리를 붕괴시켜야 되겠죠. 요 날 저가. 일단 어제 저점을 일단 붕괴시켰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예, 조금 좀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좀 애매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예요? 잘 안 빠지겠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815자리를 계속 어쨌든 아래쪽으로 815 언저리 이 밑에서 계속 놀고 있다라면은 테슬라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815달러를 회복하면은 쇼 치신 분들은 좀 도망가 보는 게 좀 좋겠죠. 아무튼 일단 아직까지 뭐 이런 모습들 매집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죠? 815를 안 넘는다는 가정하에 매집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어떤 테슬라 숏을 매집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뭐 더 밑에 있는 라인들을 붕괴시키고 아예 그죠? 선이 잘 안 꺼져요. 아예 여기 있는 이 자리를 아예 종가상으로 확 붕괴시키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전하긴 하겠지만은 뭐 아무튼 그 815란 자리를 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큰 문제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매집도 가능하다. 뭐 난 좀 더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더 빠졌다 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 거겠고, 하여튼 815 자리를 좀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뭐 일단 매집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매집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고 뭐 테슬라고 간에 전부 다 지금 어젯밤의 특징이 뭐예요? 좀 장중에 많이 하락했다가 올라왔다. 하락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왔다가 어제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장 방향은 초단기적으로 보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815를 다시 돌파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 선 위로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 하여튼 못 올라온다는 가정하에 매집하실 분들은 매집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815자리를 밑에서 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초단기적인 방향으로는 어젯밤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얘가 어딘가까지 올라오겠죠. 올라오는 사이에 815를 넘지만 않으면 계속 매집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하실 분들 요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만약에 어쨌든 이 자리가 이제 확실하게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변동성 좀 나올 수 있겠죠.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랐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훅 올라온 자리잖아요. 별 매물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쑥 스무스하게 무난하게 빠질 수 있다.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붕괴되면요, 훅 내려올 수 있긴 있는데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그죠?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뭐 하실 분들은 매집 정도는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죠. 특별한 뭐 다른 거 점검할 건 없는 것 같고,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달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갭 상승해서 이 갭을 지켜내면서 강하게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 여전히 이 봉에 대한 신뢰도는 좀 낮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일단 올라왔다. 91 돌파 한착 여부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젯밤 91을 살짝 넘었다가 다시 되돌렸네요. 그죠? 어쨌든 좀 뭐가 시장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달라지긴 한 것 같아. N자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강력한 일단 지지력은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상황에서 지금 뭐 튀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어제 만들어 놓은 이 봉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좀 낮지 않겠느냐.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파락 오늘 출발하긴 했네요. 방금 전에 보니까 이 갭 메꿀 수도 있습니다. 이 갭 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 갭을 메꾸고 이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좀 더 오래 놀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또 살짝 내려온다라면 주식시장은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다. 조금 더 상승의 기운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도 같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시 되돌리는 모습들 나오고 있죠.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워낙 급등폭이 컸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는 거 좀 다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고, 이거 아무튼 달러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결과적으로 여기 갭 1100원의 갭 있잖아요. 이 갭 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력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해서 지켜주면은 이제 지수는 아래쪽으로 방향 꺾일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 갭을 메꾸러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지수는 일단 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뭐다? 자연스럽게 어제 만들어 놓은 이 음봉에 대한 신뢰도는 뭐 조금 낮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까지 연속적으로 붙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이야기를 좀 했고요.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일단 개파락 출발했죠. 이게 일단은 그 보시면 오늘 개파락이 조금 세긴 셌습니다. 개파락이 오늘 좀 강력하긴 했어요. 옵션 쪽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이 개파락 해가지고 일단 어제의 저가까지 붕괴를 시킨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콜이 좀 많이 좀 맛이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갭으로 어디서 시작하냐, 갭으로 어디까지 상승하냐, 어디까지 하락하냐,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이제 대충 그날 분위기가 좀 결정이 된다라는 식으로 좀 그런 뉘앙스로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평상시 같은 경우 이런 옵션이 전일 저가를 갭으로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출발해 버리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게 통상적인 일입니다만은,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상승 쪽으로 이 파워가 강한, 워낙 상승의 힘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보긴 해야 된다. 일단은 오늘 갭으로 시가에 굉장히 많이 죽여놨기 때문에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의 힘은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가정 정도는 좀 이제 깔고 오늘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은 이렇게 전일 저가를 갭으로 붕괴시키면서 출발하면 왜 오늘은 이쪽 방향으로는 글렀네, 오늘 이거 계속 죽겠네 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자연스러운데,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워낙 지금 상승세가 강하다 보니까 무조건 좀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그냥 이걸 이제 머릿속에 오늘 이렇게 갭으로 전일 저가를 붕괴시키면서 출발했지, 오늘 일단 하락세가 좀 더 강한 날이긴 하지 라는 생각 정도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이미 콜옵션이 이렇게 갭으로 많이 붕괴됐다는 얘기는 오늘 별로 그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많이 못한다라는 이야기 정도로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침 9시 48분이고 종가가 나오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하여튼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일단 종가까지 기다리는 데 있어서 오늘 오르더라도 네가 많이 오르진 못할 거다. 왜냐? 니네가 진짜 상승하고 싶고 콜을 살려주고 싶었으면은 갭으로 전일 저가를 붕괴시켰겠냐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선물로 봐도 비슷합니다. 선물 쪽에서 봐도 이 갭으로 어제 저점 부근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어제 저가에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개파락에서 출발했는데 그만큼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일단 시장이 약하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분위기나 뭐 이런 게 워낙 좋다 보니까 장중에 좀 이렇게 좀 찔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 정도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 회색 구간, 단기적인 매일매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어떤 큰 의미를 두고 보기에는 좀 하여튼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속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거든요. 계속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박스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나와 있는 요런 어떤 좀 정해진 레인지 내에서 지지와 저항이 좀 빡빡한 요런 이 구간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시장 움직임이 이래저래 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막 화끈하고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깝깝하죠. 하여튼 보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뭔가 아직까지 예를 들면은 테슬라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지수라든가 어떤 시장의 대장들이 아직까지 넥라인을 붕괴시키고 막 추세를 붕괴시키고 이런 건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코스닥 얘기를 하려는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딱히 그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붕괴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넥라인 붕괴시킨다는 얘기는 상당히 사실 좀 큰 이야기거든요. 그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지금 넥라인에서 지금 계속 이제 목 주변에서 계속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코스닥 시장도 지금 이제 목 부근까지 내려와서 이제 이 부근에서 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지수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어떠한 기대도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물론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좀
좀 확실히 좀 안 좋긴 할 텐데 신뢰가 좀 깨졌기 때문에 신뢰가 좀 깨졌기 때문에 좀 주식시장, 그러니까 뭐 코스닥 지수나 뭐 시장 코스닥 제약이 안 좋으니까 코스닥 지수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코스닥 시장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한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든 워낙 강하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서 좀 보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든다는 거죠. 평상시 같았으면은 그냥 우르르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또 살짝 또 양봉 보여주면서 또 지지하려는 모습들이 또 나와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 죽었을 텐데 이 시장 상황이 워낙 강하니까 뭐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코스닥 인버스인데 오늘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서 또 다시 매물 소화하는 건지 아니면 저항을 만드는 건지 하여튼 이렇게 버벅버벅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뭐 지금 제가 뭐 단기적인 방향성 이런 거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저도 모르겠어요. 이 뭐 유례 없이 긴 박스권 기간 안에서 뭐 들었다 놨다만 하고 있으니까 방향성이 뭐 딱히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 시장 상황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뭐 이렇게 월 단위, 연 단위로 보면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라서 여차하면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고, 이 일봉상으로 보면 하여튼 좀 약간 회색 구간, 좀 방향성 알 수 없는 이런 구간에 와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어떤 뭐 강력하게 어떤 뭐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이야기를 못 하겠고, 어디가 붕괴되면 어떻게 하자, 어디가 또 돌파 안착되면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 정도밖에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게 자신 있게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막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 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 일단 뭐 지켜보자는 말밖에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늘 장은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옵션 기준가 관련된 부분들 한번 뭐 그런 부분 보시면서 그거 지지하는지 붕괴되는지 여부도 한 번씩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뭐 풋옵션이 계속 그날의 저가를 계속 지키고 있긴 하죠. 그죠? 이 15일 날의 저가가 기준가라고 했는데 그 기준가들을 아무튼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 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선물 지수 보고 좀 아리까리하면은 옵션도 참고하시고 환율 방향성도 참고하시고 해서 좀 다양한 그림 보면서 방향성이 헷갈릴 때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정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시장만 보면 좀 아리까리할 수 있죠. 아리까리하면 옵션도 보시고 뭐 환율도 보시고 수급도 보시고 하면서 하여튼, 근데 지금 상황에서 너무 우리 힘 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딱히 힘 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기다려 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